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25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전체 시장으로는 약간 좀 주춤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중에 조정을 끝내고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쪽이 이제 전통적인 우리 그 산업의 중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이런 쪽들이 오늘 강하게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떠받쳤다.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최근에 다른 그 업종에 비해서 상승세가 상당히 더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빠진 건 아니지만 상승률로 봤을 때 상당히 뒤처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차 5% 올라준 게 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3% 오르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한 200만 주 넘게 강하게 매수 우회했다는데 조금 우리가 눈길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총 200조 넘어가면서 날아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350조 부근에서 계속해서 1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요. 오늘 좀 색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같이 눈여겨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주변 그런 소부장들도 같이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으로는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지수가 종합지수가 거래소가 플러스 0.15% 310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34% 79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약간 플러스가 난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 두 종목이 바이코리아 성격이 있죠. 전체 시장을 사주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났지만 나머지 여타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네카오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쪽으로는 좀 매물이 나오면서 좀 주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 지표인데요. 거래소 오늘 18조 7천억입니다. 어제가 19조를 넘어섰는데 오늘은 또 18조 7천억이니까요. 대단히 많죠. 거래대금이요. 15조를 넘어서면 강세장 지표다 이러는데 최근 18조 19조 이렇게 가는 거는 대거 시장 참여자들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 활발하다. 활기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활기가 있는 시장은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장중에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일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도 약간 그런 그 성격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낮게 출발했다가 바로 플러스가 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조정으로 끝나는 굉장히 강세 분위기의 시장이었다. 아직까지는 이 상승세가 대세가 지장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대금이요 6조 9천억이니까 여전히 코스닥 쪽에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기술주들도 그렇고요. 코스닥 쪽은 아직은 불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거래소만큼은 안 가지만 그래도 이게 뒤따라가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수익률은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대형주들이 끌고 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플러스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할 때쯤에는 그 돈들이 그동안에 못 올랐던 중소형주에도 돈들이 좀 몰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주 숨가쁘게 올라갔습니다. 2284가 이게 4월 초순이었는데요. 오늘 3129니까 거의 한 800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 같죠. 그러죠. 대폭 이렇게 이것도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오른 겁니다. 아마 전례가 없이 아주 강한 그런 장을 연출을 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그 상승세가 또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죠. 분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만 한번 놓고 볼까요? 아침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좀 매물을 받았죠.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아침부터 꾸준히 이렇게 매수세가 점차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일간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강세장 특징입니다. 쉴 틈이 없이 장중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주춤하는 것 같으면 주춤하면 바로 이렇게 올려 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또 아침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장중 조정으로 끝나는 그런 강세장 패턴이었다. 쉴 틈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요. 수급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매물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2700대 매물이 여기까지 와 있죠. 2600대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요 매물대를 지금 힘있게 뚫고 올라가면서 2800, 900, 3000 요 근처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죠? 신기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물 장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아주 힘있게 이렇게 뻗어갈 수가 있다. 매물을 받아도 장중에 또 신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로 올려붙는 그런 모습이다. 최근 시장은 워낙 급하게 가기 때문에 일봉을 보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프가. 그래서 손이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강세장일 때 특히 이렇게 큰 시장일 때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봐도 지금 시장은요. 대단히 가파른 시장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바쁘게 가는 시장이다 이런 건데요.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좀 집중이 돼 있었죠. 2700. 그리고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없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그렇죠. 좀 길게 봐도 그런데요.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뭐가 보이냐고 그러면 2020년 이때가 이제 코로나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장 돈으로 풀려서 3316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6월 1일 날. 근데요. 지금 거기 가까이 지금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대단히 강한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때 1년 동안 올랐던 거를 이번에는 한 2달 만에 거의 근접하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월봉의 길이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 한 10년 동안 월봉 길이가 이렇게 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유동성장에서 가장 길었던 때가 이때인데요. 한 3분의 2밖에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매수 강도라든가 상승 강도가 예전 유동성장 3300포인트 갔을 때보다 훨씬 센 그런 시장이다. 대단히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 장이 좀 주춤하면 개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9,700억,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들어왔죠. 코스닥도 2,500억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한 3,200억 매도, 코스닥이 1,800억 매도. 항상 이렇게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은 정반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개인들은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그러죠. 외국인들은 최근 보면은요, 사자 팔자가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최근 이렇게 추이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제는 외국인들이 4,400억 매수 우위였고요. 개인들이 5,700억 매도했습니다. 오늘은요, 또 외인들이 3,200억 매도 우위하고 개인들이 9,7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4,700억 매도, 거기다 대고 개인들이 1조 5천억 매수 우위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시장에 그 볼륨이 굉장히 커졌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지금은 거의 개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올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개인들 매수세가 외국인들을 압도하고 있다. 개인들이 지금 많이 사는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개인들이 특히 신용 매수자들이 그쪽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을 아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쪽도 같이 이렇게 신용하고 이렇게 같이 연관지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네, 다음은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아놓은 게 고객 예탁금인데 65조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50조에서 65조까지
한 두세 달 동안에 15조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개인들 자금 15조라는 거는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 한 50조하고도 맞먹는 그런 영향을 시장에 미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만큼 순환매가 빠르고 또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요.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 안에서 계속 매수세로 남아있는다 이런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기관이나 외인들은 팔면 돈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결제일 날. 그러고 나시든지 다시 들어오든가 하는데요. 개인들 돈은 계좌이가 그대로 남으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세로 작용을 한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요. 65조라는 거는 2023년 피크가 74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10조 안팎으로 개인들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건 이제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이 이제 막 달아오르기 때문에 개인들 돈들은 추세적으로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 신용이 딱 20조입니다. 20조라고 그러면요. 2020년에 3,000포인트 넘었을 때 그때가 한 19조 정도 피크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의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에 신용 들어오신 분들은요. 지주사라든가 증권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수익률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바닥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한 2배, 3배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오늘 종목들 같이 이렇게 신용장구와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신용하신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스마트해졌다. 투자를 잘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도 145조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탁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2020년도에 3,000포인트 넘었을 때는 오히려 펀드 쪽에서는 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돈들이 빠져나가고 개인 계좌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시장 특징은 펀드 쪽으로도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테마 쪽으로 조선, 방산,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 쪽으로 해서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탄탄한 밑받침이 되고 있지 않나, 디딤돌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만으로는 힘든데 펀드가 같이 이렇게 가세하면서 시장의 수급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다우가 1.1% 올랐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다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란, 이스라엘 이게 이제 휴전됐다는 그게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폭격들은 하고 있나 봐요. 비행기로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섬멸한 건 아니다. 트럼프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백악관에서는 그게 아니고 전부 우리가 핵시설을 파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이 사태가 아직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일단 휴전했다는 그 뉴스가 해외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다우가 1.1%, 나스닥 1.4%, 그래프 모양이 다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S&P 1.1%, 필라델피아 3.7%, 반도체가 가장 좋았는데요. 이 분위기가 오늘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니케이 플러스 0.3%, 대만 1%, 독일 어제 1.6%, 프랑스 1%, 오늘 상해 1.1% 상승이란 얘기입니다. 항생 플러스 1.2%.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중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란, 이스라엘 이 휴전 요 얘기가 호재로서 이렇게 시장에 굉장히 좋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개별 종목들이요. 지금 보이는 그 판이요. 시간외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 시간외에서 그런 대로 괜찮아요. 다들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0.06이니까 약간 플러스가 났죠. 개별 종목들도 애플이 플러스 0.42%, 테슬라가 플러스 0.14%, 엔비디아가 플러스 0.04%.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 아침보다 지금이 훨씬 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요.
최근 시장에서 개인들 신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대체로 주식을 오래 하고 프로급인 분들이 신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용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초기에 이렇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급등 이렇게 했는데요. 신용을 20만 원 아래에서 이렇게 샀다가 다 털어버렸습니다. 20만 원대 초반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닥인데 신용이 거의 없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개인들 신용 쓰시는 분들이 별로 재미를 못 봤다가요. 이번에 이제 제가 좀 특이한 거를 발견을 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반대더라 이런 얘기죠. 네이버 카카오는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좀 뒤늦게 올랐죠. 근데 여기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까만 선, 요 신용하고 빨간 선, 이 주가하고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바닥에서부터 같이 사서 지금 수익을 같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요 시작할 때 사신 분들은 근 한 2배 정도 수익을 냈지 않나. 20만 원대에 샀으면 지금 30만 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한 10만 원 올랐기 때문에요. 신용이라는 거는 2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익을 냈을 것 같다. 신용을 많이 더 썼어요. 20만 원, 29만 원짜리 주식을 지금 140만 주 정도 신용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요. 요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아주 멋지게 팔고 나와야 될 텐데 일단은 대성공을 했습니다. 카카오도 비슷해요. 카카오도 네이버하고 똑같기 때문에 신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고 느낀 게 SK 하이닉스에는 개인들이 별 재미를 못 봤지만 네카오에서는 개인들이 아주 그 매수 시점도 정확하게 잡았고 또 수익도 굉장히 크게 냈다. 지금도 안 팔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당분간은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양에 사셨다고 그러면 뭐 일부는 팔 수도 있지만 좀 가지고 가보는 게 어떤가. 이래서 카카오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급하죠. 근데 요거가 이제 더 모양이 좋은 게요. 주봉 보면 이렇습니다. 주봉을 보면 2022년, 21년 그때부터 이렇게 빠져가지고 3, 4년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래가 이제 이렇게 수반이 됐죠. 근데 요게 이제 기분 좋은 게 신용하시는 분들이 바닥에서 정확하게 들어와서 지금 아주 대폭 수익을 내고 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이다. SK 하이닉스에서는 다 털고 나오고 나서 올렸는데 네카오에서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제 그 구독자분들 중에도 비슷하게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으로 안 들어갔더라도 이번에 이제 현금으로 들어갔더라도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지 않나. 아직은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주봉으로 보면 이제 바닥이 살짝 올라온 셈이거든요. 빠진 것에 비하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 조금 가지고 가보는 게 어떤가. 매도 신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음봉이 길쭉하게 한 두세 개 나왔을 때 매도 그 신호를 확인하고 팔아도 되지 않나.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네카오만 신용 잔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주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지주사들, 그러니까 그 PBR, 저PBR 주들이죠. 자산가치 대비했을 때 저평가 받은 주식들. 이런 것들을 또 개인들이요. 바닥에서 정확하게 들어와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PBR로 보면 자산가치 대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장이 좋아지면요. 증권사들, 지점들이요. 수익을 평소 한 1억을 수익을 냈다고 그러면 요새 같으면 한 2, 3억 정도 너끈히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점장 시절에도 거래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래소 기준에 했을 때 한 10조 정도 넘어가면 지점 수익이 똔똔을 넘어섭니다. 이제 그가 한 2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지금도 이렇게 거래가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요. 증권사들 수지가 굉장히 좋아지죠. 미래에셋증권이 신용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굉장히 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도 그렇죠. 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주사들, 대그룹 그 지주사들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SK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신용을 아주 바닥에서 정확하게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이제 약간 고개를 숙이고는 있지만요. 아직은 매도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그래프하고 신용 잔고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이 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는 이제 조선 방산 또 SK 하이닉스 이런 거는 개인들이 일찍이 팔아가지고 신용하시는 분들이 재미를 못 봤는데요. 신용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 성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추세가 비슷할 거라고 봐요. 개인들이 조선 방산, SK 하이닉스에서는 일찍 팔아서 재미를 못 봤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지주사라든가 네카오에서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아직도 안 팔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지금 개인들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스마트해졌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매도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고 팔아도 된다. 이번 시장은 갈 길이 멀다. 굉장히 큰 장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신호 이렇게 자세하게 매일 체크하시면 손에 잡힙니다. 그래서 음봉이 한두 개 나오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팔자 나오면서 거래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 이때는 좀 팔아야 되는갑다 그러고 그때 가서 팔으셔도 된다. 지금은 좀 가지고 계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신용잔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곁드립니다. 네, 반대로요.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초기에 개인들이 팔아버리고 나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 조선 방산,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그랬는데요. 현대로템이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아 본다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그러죠. 10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두 배가 올랐는데 이때 개인들이 물건을 다 뺏겼습니다. 좀 아깝기는 한데요. 그러고 나서 살짝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방산에서는 신용을 쓰는 개인들이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신용 쓰는 개인 아니라 현물 하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지 않을까. 근데 이때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네카오 이쪽에서 또 지주사들 이런 쪽에서는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로템이나 이제 방산도 그렇지만 조선주들도 급등한 주식들 대체로 보면 초기에 많이들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명심할 거는 뭐냐고 그러면 이렇게 큰 장에서는 쓸만한 종목 하나 잡았다 그러면 아주 그냥 좀 인내심 있게 좀 이렇게 버텨볼 필요가 있다. 확실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에는 조금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3,100인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갈 것 같아요.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0년에 개인들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학혁명에 그때 비견을 해서 동학개미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또 그 이후에는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오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우리 그 서학개미들 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것들, 애플 다 10조 이상 종목마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10조라고 그러면 아무리 미국이 큰 나라라고 그래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데는 우리 서학개미들 영향도 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동학개미들이 다시 우리 그 대표 종목들 지주사라든가 또는 네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 거는 예감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물론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팔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말씀 또 다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신용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왜 얘기가 되냐고 그러면 개인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최근 개인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나, 수익들이 좀 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신용 잔고하고 주가하고 이게 상승 관계를 같이 보면 같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는 개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정반대인 경우는 개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나마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다. 개인들이 이렇게 큰 수익 내면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요 안에서 또 뱅뱅 돕니다. 대장주들 이렇게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소형주들, 코스닥 이런 쪽에도 지금 매기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코스닥 중소형주들에는 매기가 안 붙었습니다. 반드시 이쪽에도 저는 순서가 오리라고 봐요. 대형주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또
또 그런 덜 오른 종목 쪽으로도 오기 때문에 종목에 큰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자리를 좀 지키시는 게 좋아 보인다. 자기한테도 순서가 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제가 종목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오늘 좀 주춤했습니다. 특히 AI 쪽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네카오를 비롯해서 더 좋은 비주원도 오늘 5.7% 빠졌는데요. 꽤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일본 그래프 보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매수 기회로 삼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덜 오른 종목이 지금 로봇주거든요. 로봇주들 많이 빠질 때 슬슬 이렇게 좀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도 뭐 덴티움, CS 윈드 아직도 못 오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절반 이상 종목들은 아직도 예전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순서는 이제 앞뒤로 이렇게 있겠지만 결국에는 같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다만 실적이 워낙 좋지 않거나 성장성에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되겠죠. 비전이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낸 개인들이 그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 보시면 일봉으로는 이렇게 겁나서 지금 못 들어가지만 주봉이나 월봉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앞에 고점까지는 아직 다다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매수 강도는 증시 지표는 2020년 이때 3,300을 갔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지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 얘기하면 예전 3,300포인트를 이번에는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여건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은 받겠지만 갈 길이 멀다. 또 달리 표현하면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하고 있다. 주전선수는 좀 바뀔지 모르지만 시장 강도는 예전 2020년 3,300포인트 갔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